그래갖고 손님이 화가 나셔서 그 샵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그랬다면만 하는 얘기가, 안녕하세요, 파란멍멍입니다. 자, 오늘도 또 작업에 들어가요. 뭐 항상 작업하죠, 매일매일. 기존에 F10 5 시리즈 정말 오래된 차죠. 저도 처음 출시되자마자 탔었던 차량인데, 그 차량에 사용하셨던 기기들을 옮기고 자, 새롭게 업텐 DSP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야, 이게 그 전에 장착되어 있던 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나쁜 장착 방법을 사용을 해갖고 돼 있었어요. 소리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호구된다고 그래요. 호구.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시죠. 호구된다고. 오디오 하면 호구된다고. 야, 이런 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떠도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제 썰을 풀어볼게요. 우선 이 기기가 장착될 차량은 BMW X3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마지막 모델로, 자, 기본 하이파이 라우드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론트 미드레인지, 그 다음 C2 우퍼 교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에 트위터를 따로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순정 위치, 원래 여기에 순정 트위터가 있는데 그거는 사용을 안 하게 돼요. 자, 이 라인도 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트렁크 쪽으로 가면은 전기 충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네요. 요즘에 대세죠. 전기차로 안 가실 거면 이제 중간에 거쳐가는 단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긴하게 쓰면은 아주 연비도 잘 나오고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자, 요게 트렁크 좌측에 위치한 하이파이 라우드 이제 순정 앰프예요. 저 순정 앰프에서 잭 바이 잭 라인을 연결을 해갖고 요 바로 위에 빈 공간이 보이죠? 저기에 업텐 DSP 앰프를 장착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호구냐? 자, 시작합니다. 자, 기존의 F10 5 시리즈에 어떻게 달려 있었느냐? 요렇게 소닉 디자인 미드레인지 스피커랑 요 세트죠. 트위터 18T 트위터가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교체를 해서 듣고 계셨는데,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순정형 C2 우퍼 BMW 전용. 자, 매치입니다. 매치 우퍼. 근데 장착 잘못했어 갖고 이 보이시나요? 요거 건 마감판에 눌려 갖고 다 그냥 변형이 됐어요. 이미 우퍼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마감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대이고 그 간격을 아예 신경을 안 끄고 그냥 1대1 교체되니까 그냥 바꿔 낀 거죠. 목공 소리가 좀 세네요. 안에서는 벌써 이제 나무를 자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왜 호구가 되셨냐? 손님 처음에 이 스피커 바꾸시고, 물론 순정보다는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F10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된 모델이 트위터도 달려 나오지 않는 기본 모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나중에 이제 뭐 프로 에디션이었나? 그 라인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기본형만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가 손님께서 이제 아쉬움이 있으니까는 샵에 가서 뭔가 빈 것 같다, 고음이 생겨서 좋긴 좋은데 뭔가 안 좋다, 그래서 추가로 다신 게 이거예요.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 근데 이거를 왜 달면 안 되냐? 왜일까요? 자, 기본용 오디오는 기본 4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스피커, 리어 스피커, LR 각각 4개가 이제 순정 헤드 유닛 자출이죠. 자출로 제어가 되는데, 자, 이 우퍼랑 이 미드레인지 다 한 라인입니다. 자, 스피커는 장착을 할 때 임피던스 값을 계산을 해서 해야 돼요. 한 라인이니까. 앰프나 이제 다른 거 적용될 때 말고 스피커 튜닝을 할 때.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를 그냥 뿌리찌를 시켜버렸어요. 여기에다가 이게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 능력도 뭐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자, 이렇게 강제로 뿌리찌 하는 방식. 이렇게 되면은 자꾸, 그러니까는 스피커 개수를 늘리느냐고 뿌리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이렇게 묶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임피던스 값에 변화가 옵니다. 자, 미드 레인지나 미드 우퍼 뿌리찌를 시켜도 임피던스 값 변화에 어느 정도, 좋지는 않은 방법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견뎌요. 근데 트위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트위터는 임피던스 값이 낮을수록 움직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유닛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정 헤드 유닛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나, 그러니까 스피커 튜닝을 할 때 얘기해요.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를 이렇게 따로 달 때는
얘에 맞는 별도의 패시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얘가 구동이 되면은 얘를 죽여야죠. 얘를 죽여야 됩니다. 같은 중첩 구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값이 낮아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패시브 네트워크, 이 와이드레인지 트위터를 위한 패시브 네트워크도 단순 커팅 주파수만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쇄폭이나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F10에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브릿지 시켜버렸어요. 제대로 된 소리가 나왔을까요? No. 당연히 안 나왔겠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밸런스 다 뒤틀어지고 소리가 이상하게 나왔을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장사입니다. 이건 100% 장사예요. 여기 샵에서 되게 잘못된 그거를 한 거예요. 몰라서 했으면은 정말 무지한 거고,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고, 인스톨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알고서 했다 그러면은 그건 아는데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한 거죠. 차주분께서도 믿질 못하시니까는 알아보시다가, 자, 오늘 X3는 송도에서 오셨어요. 송도. 야, 저희 리얼매직 사운드가 이제 전국에서 다 오시는데, 물론 송도에서도 많이들 오셨었습니다. 야, 이거 전국에서 오시는데 이거 도장 찍기 한번 할까요? Yes. 지방뿐만 아니라 뭐 수도권은 제가 말을 하지도 않았었거든요. 워낙 이제 수도권 분들이 많이들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뭐 대전, 대구, 뭐 부산, 뭐 광주, 울산, 창원, 마산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은 굳이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시니까는 막 그렇게 얘기를 안 했었어요. 지도를 딱 펴놓고 막 표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전국이 빨간색으로 채워지. 될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변화를 원하셔갖고 제가 권장을 드린 게, 자, DSP 앰프입니다. 근데 업텐 DSP죠. 자, X3에 장착되어 있는 그 하이파이 라우드 7채널 제어입니다. 굳이 10채널짜리 DSP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왜 10채널을 권장드렸냐?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에요. 이 와이드 레인지를 독립 제어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티 제어를 하기 위해서 2개 채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9개 채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업텐 DSP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얘 굳이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 없어요. 같이 나오게 되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옛날 카오디오에 몬스터 이제 디자인 작업들을 막 할 때 트위터를 뭐 4개, 6개, 8개 이런 다는 작업들도 가끔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뿌리찌를 해갖고 여러 개를 그냥 다는 게 아니라 다 임피던스 값을 계산해서 구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내려는 목적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퍼포먼스라고 보면 되세요. 퍼포먼스.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건 시오카라든지 데모카라든지 우리는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지,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트위터 4개 달면 더 좋아요, 트위터 6개 달면 더 좋아요, 이렇진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작업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 또 말해 드릴게요. 지금 시작부터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입에 침이 마르네요. 자, 그러면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소닉 디자인. 일단은 기존의 5시리즈에 F10 5시리즈에 채용되었던 이 전용 브라켓이죠. 얘가 X3에는 맞지 않습니다. 요즘 신형 차량에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제 브라켓, 이제 플레이트를 따로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드레인지에 들어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목공실 안에서 열심히 목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똘똘하게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자, 미드레인지를 이제 BMW 전용에 맞게 브라켓을 제조해서 조립을 한 상태예요. 자, 보시면은 순정 스피커보다 구경이 작죠? 많이 작습니다. 스피커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기본 구경을 갖고 있어서 재생대역이 시작되는 그 낮은 라인이 있거든요. 작으면 작을수록 재생대역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C2오퍼랑 이 라인을 세팅 값을 잘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이 순정 기본 구경은 가진 채로 성능 좋은 유닛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C2오퍼와 이 미드레인지 그 사이에 중첩 구간이 있는데 그게 많이 벌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셨을 때 F10 5시리즈 기본용 오디오에는 C2오퍼가
대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레인지 신호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시트우퍼에서 중음대까지도 이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자, 요즘 BMW나 벤츠는 안 그래요. 앰프가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주파수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정 시트우퍼가 하는 일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정해져 있으면은 얘랑 간격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얘가 더 낮게 뻗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기본 유닛을 선택할 때 이 구경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당하질 않아요. 단순 스피커 교체로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차들이, 대부분의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렇고 많은 차들이 지금 순정 오디오 시스템이 앰프가 적용이 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맞게끔 튜닝을 할 때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DSP 앰프가 들어가서 새로 주파수 커팅을 설정을 한다고 해도 이미, 그러니까는 입력 주파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합친다고 해도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라인은 지켜주는 게 좋아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요즘엔 광신호나 이런 플레인지 신호를 따로 받아서 튜닝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 라인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극복은 가능하지만 BMW와 벤츠 같은 경우는 궁뎅이 아래 우퍼가 있고 바닥, 그러니까는 발판 앞쪽에 우퍼가 있고 이렇게 지금 구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한다고 해도 제 귀, 그러니까 운전자의 귀까지 올라오는데 많이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점은 약점이라는 얘기죠. 입에 침이 마르네 벌써. 오늘 말 너무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는 자, 지켜봐 주시고 다음 작업. 자, 시트 우퍼도 이제 매치 우퍼로 교체가 완료됐어요. 이렇게 순정 박스 안에 차체 공간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시트 우퍼를 교체할 때도 단순 스피커 교체를 할 때는 이걸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됩니다. 순정 우퍼가 보이시죠? 예, 임피던스 값이 2ohm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매치 우퍼는 4ohm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단순 시트 우퍼만 교체했을 때 이렇게 교체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출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가뜩이나 2ohm에 25W예요. 지금도 존재감이 없어 죽겠는데, 자, 4ohm의 출력이 더 높은 애를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피커 튜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지금은 교체를 하는 이유가 업텐 DSP, 그러니까 외장 앰프를 통해서 따로 제어가 될 거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별도 제어가 들어가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은 호구 안 당합니다. 호구. 아직도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물건 팔아먹는데 급급한 샵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이 차주분도 그렇게 당하셔서 오셨고, 자, 꼭 염두를 해두세요. 자, 프론트 스피커는 멀티 라인 배선 작업과 함께 RS 트위터,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트위터, 와이드 레인지 트위터도 장착됐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소닉 디자인 스피커도 장착이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또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센터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센터 스피커를 왜 안 바꾸느냐? DSP 앰프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DSP 앰프 세팅을 할 때 스테레오 기준 L, R을 주축으로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음상이나 무대감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센터 스피커가 하드웨어적으로 지금 센터에 딱 고정이 돼 있죠. 제가 잘 나오게 되면은 무대감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예. 저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저의 위치가 저렇다 보니까는 제가 임의적으로 다른 데를 맞추려고 해도 저 위치가 회방을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센터 스피커는 굳이 돈을 들여서 바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 내가 돈도 많고 만약에 난 깔맞춤이 좋아. 프론트 스피커, 리어 스피커 이렇게 다 바꿨듯이 깔맞춤이 좋아. 그러면 하셔도 되세요. 어차피 센터 스피커의 역할을 낮춥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걸 원하신다. 그러면 센터를 굳이 돈 들여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스피커 튜닝만 한다. 그러면은 센터 스피커를 같이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은 좌우측에 출력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센터의 존재감이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감을 맞추기 위해서 센터를 바꾸는 거고, 그 외적으로 이제 요즘 제일 대세가 되는 DSP 앰프를 장착할 때는 굳이 돈 들여서 바꿀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센터를 바꿔야지 소리가 좋아집니다. 이건 다 장사입니다. 100% 장사예요. 세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센터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전차, 지금 이 BMW X3는 하이파이 라우드가 달려있지만은 이 차주분의 입장에서 만약에 520, 그러니까는 F10 520, 완전 트위터도 없는 기본형이죠. 거기서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거 안 됩니다. 예. 강제 활성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강제 활성화를 시킬 때 신호선을
좌우측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하나 따오든가 아니면은 L쪽이나 R쪽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스피커 선을 뿌리찌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항치가 바뀌어요. 저항치가 바뀌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든지 아니면은 좌우측에서 만약에 땄다 그러면 스테레오감이 무너지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굳이 센터를 나는 살리고 싶다 없는 차에 그러면은 별도의 독립 앰프가 필요한 거예요. 네. 정상적인 방법은 센터를 제어하는 독립 앰프를 따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굳이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럼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 광재 활성화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 근데 샵들에서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김에 돈을 더 하는 거죠. 이게 옳지 못한 방법입니다. 인스톨적으로나 세팅을 다 아시는 분들은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스피커 교체를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세요.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본인 철학으로 해도 그렇게 했을까요? No.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는 전면 쪽은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트렁크 쪽으로 가서 DSP 앰프를 시공해 볼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네요. 자, 순정 하이파이 앰프, 그 다음에 뒤에는 매치 업텐 DSP 앰프 위치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깔끔히 정리해서 자, 이제는 드디어 세팅할 차례. 자, 문을 닫고 시트 포지션이 엄청 높으시네요. 키 큰 저는 부담스러워요. 드디어 제일 중요한 사운드 세팅의 시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은 지금까지 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DSP 세팅을 할 때 잠시만요. 업데이트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말을 이어가 볼게요. 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더라도 버전업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DSP 앰프 세팅할 때 손님들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한 달에 보통 많을 때는 20, 30대까지 리세팅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세팅된 프로그램을 열어보거나 확인 작업을 해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해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퀄라이저 갖고 그림 그리게 하는 분들도 있고, 참. 그거는 세팅의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자, 인터넷상에서 뭐 팝이다, 클래식이다, 댄스다 이렇게 해갖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추는 게 있거든요. 뭐 저음은 올리고 중음 내리고 고음 올리고 그럼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모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픽이. 그거 아닙니다.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세요. DSP 앰프에 들어가 있는 이퀄라이저는 평균값을 세팅을 할 때 정확한 음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레벨 매칭도 정확히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기를 찍었을 때 라인을 잡는데 그 라인은 가장 기본적인 플랫을 잡는 과정입니다. 플랫을 잡는 과정인데 이퀄라이저를 막 파도를 그리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요. 정말 자기 무식하다고 지금 막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라고 이퀄라이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플랫 라인을 잡아야지만 그 다음에 음악에 따라서 이제 뭐 클래식이나 뭐 댄스 이렇게 팝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퀄라이저 라인을 이제 따로 그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그 그림 그리라고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해주세요. 손님분들이 만약에 한 거를 혹시 볼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파도가 그려져 있어. 완전히 못하는 샵입니다. 그거는 할 줄 모르는 샵이에요. 이 이퀄라이저 기능이 왜 있는지도 아마 개념도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말 열어봤는데 처음에 딱 소리를 듣고서 이게 뭐지? 그리고 손님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열어보는 그 확인 과정을 거쳤어요. 손님이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뭐 타임값, 뭐 레벨 매칭, 뭐 크로스오버 포인트조차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갖고 손님이 화가 나셔서 그 샵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그랬다면만 하는 얘기가 원음을 즐기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래요. 그게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DSP 앰프 왜 달죠? 만약에 그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DSP 앰프를 왜 다는 거지? 그냥 앰프 달면 되죠. 이게 PNP 케이블이 통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스톨은 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원음이란 개념을 모르나 봐요. 와, 정말. 그리고 손님이 막 따져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다시 오면 해드리겠다고. 왜? 자기 말을 번복을 하는 거죠. 손님은 이미 믿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안 가겠다고 그냥 대놓고 그러고 끊으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밀 사운드 세팅이라는 게 아무나 하질 못합니다. 뭐 매장이 오래됐다, 뭐 매장이 뭐 몇십 년 됐다, 그거 상관없어요. 오래된 샵들은 옛날 과거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샵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래됐고 아날로그부터 해왔지만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거만 고집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이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새로운 문물인데 이런 거를 만질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과거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작을 한다? 그것도 힘듭니다. DSP 세팅이라는 거는 정말 오래 걸려요. 그 과정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패도 겪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대처도 배워야 되고 정말 할 게 많거든요.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DSP-앰프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될 텐데 이거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샵들은 아마 도태되게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DSP-앰프 세팅을 할 때는 무조건 제대로 하는 샵을 찾으셔야 되세요. 근데 확인 작업이 어렵죠. 어려워요. 저 샵이 진짜 할 줄 아는 샵인지 아닌지. 정말 많은 샵들이 참 오류를 겪고 있습니다. 할 줄 모르는데 할 줄 아는 것처럼 그냥 장착만 하면은 그냥 내보내고 대충 만지고 내보내고, 그러면 손해보는 건 손님뿐이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게 겪지 마시고 그냥 리얼매직 사운드로 오세요.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X3에 맞게 이제 세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잠시 영상을 끊고 갈게요. 자, 드디어 상당히 걸렸습니다. 세팅하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됐네요. 약점들이 좀 많아요. 일단 요 RS 트위터가 한 방 먹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5 시리즈에서 사용하실 때 제대로 제어가 안 돼 있어서 아마 충격을 한번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낮은 저역대에 좀 딥 구간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다시 기기를 측정을 해서 좀 깔끔히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최대한 찾아갖고 이제 그 역할을 좀 나눴고요.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소닉 디자인이죠. 소닉 디자인은 다행히 먹은 건 없습니다. 소닉 디자인은 어차피 스피커 튜닝할 때 별도의 이제 전용 패시브 라인이 있기 때문에 따로 먹거나 상처를 먹은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출력 관계가 저 RS 트위터랑 이 소닉 디자인 미드레인지랑 출력 관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는 기준을 소닉 디자인 미드레인지를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막 양감이 넘쳐나고, 그래서 좀 줄이느냐고 바빴고, 이제 밸런스 튜닝을 그래서 이제 레벨 매칭부터 이제 다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냥 장착만 하고 출고를 한다고? 말도 안 되죠. 이퀄라이저 세팅, 그 다음에 타임 얼라이먼트, 그 다음에 좌우 레벨, 독립 레벨 이제 다 제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라인도 이렇게 따로 맞췄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기 했나요? 이거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그거랑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는 꼭 그런 거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X3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5 시리즈랑은 기존에 듣던 그 5 시리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아마 새로운 기준점을 가져가게 되실 거세요, 차주분께서. 자, 일단 뭐 제일 많이 들으시는 거 세팅 음악이죠. 기준이 되는 세팅 음악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Must be a million boys living in a great big city. I know that 아주 안정적이죠. 자, 이 상태에서 볼륨을 올려도 볼륨만 커질 뿐 밸런스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밸런스 라인을 잡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볼륨이 작아져도, 볼륨을 작아져도 어디 모자람이 없고 그대로 다 낮춰지는 거고, 볼륨을 중간으로 올리고 그 볼륨을 올려도 그대로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제 밸런스 튜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노래, 이건 뭐 테스트머니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는, 자, 이번에 뭘 들어볼까요? I'm just trying to catch 자, somebody. 잠시 듣고 계세요. Should have been, there would have been, might have been, and there could have been. We're slipping away, and they walk right on by. I know somewhere somebody. 자, 밸런스 튜닝이 되면은 이런 웅장한 곡이나 이런 것도 무대감을 가지면서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카메라로 이런 게 담기진 않겠지만은 아마 직접 튜닝 받아보고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은 차주분들 그러니까 아마 느끼실 겁니다. 야, 이게 차에서 이런 게 돼?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우. 야, 이런 거 실제로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괜찮죠? 야,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차는 뮤직비디오가 인코딩을 안 해도 나오네요. 수입차들이 아직 이런 쪽에서는 좀 살짝 빨라요. 아,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렇게 맞춰진 딱 음악을 들으면 아주 기분 좋죠. 물론 조용하면서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요즘 제가 좀 자주 보면서 듣는 노래 트와이스입니다. I'm so curious, but your boy wanna keep it cool. But I know every time you move, got me frozen. I get so shy, it's obvious. Catching feels like butterflies. If I say what's on my mind, what I hit bullseye. Shoot, I'm ready, aim and fire. Baby, I wow, feel like Cupid's whole life, yeah, yeah, tonight, yeah, tonight. Your heart beats so sweet when them you know, 'cause I'm boom, boom, boom from head to toe. When I know love it is such a funny thing, a mystery. Oh, gotta get to know you more, 'cause I feel a real connection, a supernatural attraction. I got the feels for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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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have stolen my heart, oh yeah. Never let it go, no, never let it go. 자, 다음 곡 저춤 하나 보려고 지금 피스로 질질 끈 거예요. 아, 요즘에 저춤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인스타에서도 많이 따라들 하는데, 아, 물론 저는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피에스타 오랜만에. 제가 이 뮤직비디오 라인이 엄청 많거든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저희 손님분들 중에서는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냥 나눠드리진 않죠. 저희 손님분들. 자, 오랜만에 피에스타. 잠깐만,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지네요. 지금 차주분 기다리고 계시니까는 지금 살짝 이렇게 들으면서, 자,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호구 당하지 않는 거, 지금 여기까지 중요 포인트를 많이 알려드렸죠. 그거만 딱 기억을 하고 계셔도 아마 웬만해선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요. 물론 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차량에 적용되는 스피커 라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순정 오디오가 뭔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건 안 바뀌어요. 해서 되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리얼매직 사운드로 문의를 주시고요. 이만 파라몽멍은 X3 작업을 마치면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자, 매치 업세븐이래. 업텐 GSP. 자, 멀티 작업하실 분들한테 강추해요. 아주 채널 좋아. 이거 옛날 노래다.
있지로 갈게요. 자, 파란 모험 물러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을 있지로 함께 하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미친단 말이 이해가 안 될까? Oh gosh, 이건 달콤한 똑같아. 출구 없는 방 안에 사방이 너란 거울이야. 굳이 쉽게 말하자면